오늘은 판소리계 소설 개우사 절정 부분이에요. 절정 부분으로 집으로 돌아온 무숙이 아내와 자식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왈자 타령이라고도 하는 판소리, 무숙이 타령의 사설이 소설로 정착된 작품입니다. 자, 근데 이따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 전체 줄거리하고 핵심 정리, 특히나 핵심 정리에서 얘기하겠지만, 왈자 타령과 무숙이 타령을 같은 걸로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단형 판소리고요. 요게 조금 더 길어지는 확장된 게 이제 무숙이 타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작품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 조선 후기 서울의 도시적 유흥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 왈자들의 행태를 소재로 한 것이다. 더더군다나 왈자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방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탕화 길들이기라고 하는 구성을 통해 주인공의 편집광적인 소비벽과 그 다음에 유흥벽을 교정하여 주제가 요겁니다. 삶의 균형 감각을 찾게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소설사적으로는 주인공 김무숙이 왈자로서의 성격, 탕화 길들이기의 구성, 의향과 같은 적극적인 여성인물의 등장, 판소리적 특징 등등등의 측면에서 이춘풍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품이며, 가사 중에 개우사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 작품과 연관성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에피가 또 있어요. 작품 외적으로. 이게 발견된 게 되게 웃겨요. 자, 이 개우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어. 개우사라는 작품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내용이 없어.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무슨 소리야? 제목만 알아요. 고전문학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작품 자체가 발견이 안 된 거야. 근데 어느 교수가 다른 교수가 가지고 있는 책들, 뭐 타령이라든가 민유라든가 이런 거 싹 정리를 하고 있는데, 헐!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발표를. 나 개우사 발견했다! 라고. 그게 바로 뭐냐? 무숙이 타령이에요. 그 무숙이 타령을 가지고 소설로 만든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무숙이 타령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각 대학의 도서관마다 실려 있어. 근데 이게 개우사였던 거는 몰랐던 거죠. 왜? 제목이 다르잖아. 심지어는 이 작품을 가지고 있던 교수도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막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면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개우사 발견 과정 뭐 이렇게 찾아도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벅머리 누더기 펄펄, 가래바지 다리 사이에 구멍 자국은 덜렁덜렁, 이리저리 부딪히며 허리도 막 개가 죽은 찬바람에 너울너울, 버선 없이 맨발바닥 발가락을 오그리고 징검징검 백로 모양 날이 저물어가는 황혼의 처자의 집을 찾아간다. 자,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처자의 집을 찾아가는 거니까 무숙이의 모습이죠. 무숙이가 의양이하고 대판 싸우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지 몰고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어때요? 사음보 율격이고요. 그 다음에 덜렁덜렁 너울너울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징검징검 백루 모양으로, 그 다음에 죽은 찬바람에 허리 도망난 개가 죽은 찬바람에 너울너울이라는 비유적인 묘사를 사용하고 있다. 자, 남의 곁방에 있는 처자, 썩 들어가 볼 길이 없어. 자, 남의 곁방에 있는 처자래요. 자, 그러니까 뭐야? 한마디로 뭐야?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굴뚝에다가 밑을 대고 동지달 붉게 떨듯 붉은 개가 길에서 바달바달 떨듯 사지를 한 대 오그리고 모으고 오동거리고 앉았으니, 자, 여기까지 누구의 모습이야? 그렇죠, 무숙의 모습이죠. 그러면 천하 잡놈이 아닌가? 천하 잡놈이 아닌가? 누구의 목소리? 그렇지, 편집자적 논평. 결국은 추위를 피하는 무숙의 초라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네요. 어린 자식 사오 형제 말마다 뼈골을 때린다. 어머니 밥 좀 줘. 아버지는 어디 갔나? 돈 2푼만 있거든 팥죽이나 사다 먹고 그렁저렁 밤을 새지. 오늘도 해가 지니 벽 떨어진 냉골방 불치풀 위에 들어 누워 차마 추워서 어이잘고. 자,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자, 무숙의 자식들이 하는 신세 한탄을 통해서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숙의 아내 이르는 말이, 낸들 무슨 죄가 있으며 너희들이 무슨 죄인고. 몹쓸 사람 네 아버지 우리 모자 일이 된 줄 벌써 응당 알았으련만. 한마디로 뭡니까? 남편인 무숙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래도 정각각 흉각각이라 보고지고 정도 있고 흉도 있고 밉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한마디로 무숙에 대한 그리움. 결국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무숙을 원망하면서도 무숙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완전 양면적이야, 그죠? 그리 한들 어이하며 저리 한들 어이하리, 대꾸법인가요? 속으로 느껴 울며 기가 막혀 우는 소리에 무숙이 또한 기가 막혀 더운 피가 샬샬 쏟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뭐 칼 맞았어 피 흘리게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감정이 복받친다. 어떤 감정? 미안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들어갈까 말까 주저주저 할 적에 일종의 내적 갈등이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무숙의 막내 아들놈이 또 뼈 때리는 소리를 한다. 에고 어머니, 아버지 계셨다더니 얼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막내 아들은 무숙을 본 적이 없어. 어쩐 말이냐? 아까 잠깐 자는데 꿈에 아버지라고 하는 어른이 키가 크고 얼굴이 곱상한데 망건압살을 훤히 하고 구렛나루 감무스름한데, 한마디로 이건 외양묘사죠. 무숙의 외양묘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진짜 외양묘사가 아니라 꿈에 나타난 외양묘사예요. 머리에 송락을 쓰고, 송락이라는 건 보통 여성들이 주로 쓰는 모자 같은 거예요. 등에 개를 업고 구름 타고 하늘로 빙빙 오릅디다. 한마디로 불개 마냥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디에? 굴뚝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떤 무숙의 모습이 그대로 꿈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어요. 무숙의 아내 깜짝 놀라 우는 말이, 아고 이게 웬 말이냐, 네 아버지 죽었구나. 자, 우리 독자는 알죠? 독자는 앞에서 무숙이가 굴뚝 위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개마냥 오그리고 앉아서 깽깽거리고 있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막내 아들이 꾼 꿈이 사실은 굴뚝 밑에서 해부적거리고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숙의 아내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숙의 아내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지, 무숙이 죽었다.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 독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기지. 그런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웃기고 자시고 할 게 어딨어. 심각하지, 심각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찾아 나갈 밖에 수가 없다. 왜? 걱정이 되거든.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살짝 해악, 웃음이 드러납니다. 무숙이 속으로 웃고, 부자 천륜과 부부간의 중환의, 그치, 얼굴도 못 본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꿈에봐.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왼수 같은 남편 불쌍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아내의 모습. 오늘에야 내가 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내와 자식들에게 무관심했던 내지는 무심했던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가 굴뚝에 앉았으니 부엌에 불을 떼면 연기가 나니 연기는 구름인즉 요 녀석 꿈이 비상하다. 썩 들어가 아내 앞에 넙죽 엎드리며 차라리 나를 때리소. 뭐예요? 반성하는 거죠. 에고 목을 안고 얼굴을 대고 이 모양이 웬일이요? 일이 될 줄 몰랐던가? 역시 사음부 나와요. 남자 중에 호엽객이 배가 망신 불시에 일어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거늘. 자, 호엽객이라는 것은 협객이야. 성격이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뭐야? 왈자. 이렇게 보면 돼요. 패가 망신은 예사로운 일이야. 뭐야, 흔히 있는 일이야. 안 하면 모를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거는 위로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는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어먹기 지름길이나 팔자로 알려니와 나는 그냥 팔자려니 하고 살았다 이거야. 그렇지만 유한한 부모가 남겨주신 몸에 더벅머리가 된단 말이 웬 말이요? 라고 한단 말이야. 더벅머리라고 하는 건 짧은 머리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상투를 틀잖아. 그렇죠. 긴 머리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야? 워낙에 가난하다 보니까 무수기가 머리 팔아가지고서나 뭐 한 거야? 빌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더벅머리 웬 말이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삶? 가난? 그거보다도 오히려 뭐 한 것이 부모가 남겨주신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 이거 기억날 거예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감 훼손은 효의 시야라. 신체 발부, 머리와 몸과 머리카락과 털은 전부 다 부모께서 주신 거야.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효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효경의 말과 그대로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쓰기 좋아 만사를 다 잊은들 어려서 만난 그런 중한 자식들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 어찌 살았나 걱정이나 하였소?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상에 코빼기 한 번 안 보일 수가 있어? 자식 걱정도 안 돼요?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족을 잃고 돌보지 않은 무수의 행실에 대한 비난이죠. 자, 그러니까 남편 더벅머리 안타까워하면서 또 오지 않은 남편 비난하고. 자, 이 아줌씨 참 성격 참 복잡해요. 폐가망신 이지경에 삭바느질과 빨래품과 용정방아라는 건 별을 찢어서 쌀을 만드는 방아, 동자품이라는 건 밥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삭바느질하고 빨래품 팔고 방아 쪄서 용돈벌이하고 그 다음에 밥을 지어서 빌어먹고 이때까지 품을 팔아 설날 한식 단오 추석 사당에 차례 봉사 지내고 법을 차려 지내자니 아무리 애통한들 누가 보태겠는가. 보태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결국 가장은 밖에 나가서 바람 나가지고 술 먹고 농땡이 치고 쌩난리 칠 때 나는 자식들 데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졌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것은 무숙을 비난하기 위해서요. 내 가슴에 손을 넣어보 사람 잠 있는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 뼈가죽 같은 가죽이 붙었어. 해골처럼 말라서 목숨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오늘에야 돌아오니 나 죽거든 장사하여 조상묘 아래 묻어주고 자식들 데리고 살아보면 알 것이니 그 내 속정을 속에 품은 마음을 그제야 생각이 하오 하면서 그동안 고생을 시킨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복통간장 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원통하고 답답해서 우는 소리. 목석 같은 무숙인들 깨닫지 못하겠는가? 무숙이도 깨달음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일종의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두 얼굴 누구의 얼굴? 무숙과 무숙의 아내의 얼굴 서로 함께 대고 치뒹굴며 우는 모양. 초목이 눈물을 흘리고 가던 구름이 머무는 듯. 자, 초목이 눈물을 흘리는데 의인법이죠. 머무는 듯 직유법이죠. 어린아이들도 목을 메고 엉엉 운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 센텐스만 보겠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며 반성하고 있는 무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심 인물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뭐니 해도 무숙의 아내죠. 그래서 무숙의 아내의 어떤 성격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몹쓸 사람 네 아버지 우리 모자 일이 된 줄 벌써 응당 알았더라면 그래도 정각각 흉각각 보고지고 결국 뭡니까? 남편. 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 다음에 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 이게 상당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남편이 왔는데 완전 거지몰골이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남자 중에 호엽객이 패가 망치는 불시에 일어나는 예사로운 일이야. 빌어먹기 지름길이라고 팔자라고 알고 있었어.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 뭐 이러는 거죠. 쫄딱 망해서 온 남편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유한한 부모가 남겨주신 몸에 더벅머리가 된다니 웬일이요? 라고 하면서 효경, 아까 그랬던 신체발부 인용하면서 자, 머리 자른 것에 대해서는 매우 베리 매니마치하게 안타까워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글쎄 현모양처? 그렇지. 효경도 알 정도니까 이거는 뭐 현모양처? 양처? 현모?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전통적인 여인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단순하게 어떤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여인상이냐? 라고 했더니 요 대목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5만 가지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강한 생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리를 한다면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가게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자 애쓰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마도 무숙의 처는 전통적인 여인상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우사 절정 부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무숙이 아내와 자식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반성하는 장면. 하지만 무숙이 포인트라기보다는 무숙의 아내가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